하루에 영양제 얼마나 드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뭐 유산균, 비타민, 음. 오메가3 그리고 마그네슘 음. 거기에 뭐 기억도 안 나요. 뭐 여러 가지 또 더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먹으면서도요. 사실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다고 해서 먹기는 하는데 또 몸이 막 엄청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곤한데 이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약사세요. 그리고 건강 프로그램 틀면은 뭐 이분이 항상 이렇게 등장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지양 약사님 모시고요. 각종 영양제 그리고 건강식품 그리고 내 몸의 상태 이런 것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라서. 아유, 그런가요? 그럼요. 저희 TV조선만 해도 뭐 일주일에 한 몇 번씩 뵙는 것 같은데요. 아유, 네. 뭐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신념 중에 하나가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네. 그래서 계속 지식을 전파하시는 거군요.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예. 아깝고 그쵸. 또 제가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라서 시행착오가 더 많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네, 저를 가르친 건 환자분들이죠. 저를 가르친 건 환자분. 네,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건 환자분들이죠. 환자분들이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마음을 보여주고 뭐 이렇게 벗어 제낀 게 아니라 예. 저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오픈하시면서 제가 제품 드리면서 이제 치유를 하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케이스 스터디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받은 것을 또 다시 나눠야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온갖 영양제를 사실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낙꽃이 좋아요. 납비 그렇습니까? 전라도에서 낙꽃이라고 하는데 윤기가 자르르 몸은 정직해요. 개기름이 흘려가지고. 몸은 정직해요, 진짜. 그렇습니까? 내가 보살핀 만큼 몸은 꽃처럼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좋은 걸 넣어주면 내 몸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죠. 약사님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나 이런 걸 어떤 걸 드세요? 저도 많이 먹어요. 그래요? 직업적으로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 제가 먹지 않으면서 남에게 권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이지양 약사님이 드시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는 어떤 게 있을까? 사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먹는 거. 저희들이 또 방송에 나와서 권하는 거 다 먹어요. 어떤 거 그러면은 저는 이제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잘 때 네. 우리는 자지만 나라는 자아는 잠들지만 예. 내 뇌는 잠들지 않거든요. 그렇죠. 몸도 그렇죠. 밤새 내 몸이 열일을 하고 나면 몸이 탈수가 돼요. 예. 그래서 왜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눈곱도 끼고 코딱지도 생기고 말라서 입도 그러는 마르고 거구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체액이 부족하다는 신호인 거죠. 내 몸에 네. 수분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내 몸에 체액이 충분하면 아침에 일어나도 눈곱도 많이 안 끼고 이런 코딱지도 별로 안 생기고 입도 별로 안 말라요. 그래서 미리미리 탈수를 예방하고 체액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소금차 한 잔 마시는. 소금차요? 네. 그냥 물이 아니라 네, 맞아요. 그 소금차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 한 목소리로 우리 몸에 체액을 보충하려면 나트륨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고염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고염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만큼의 소금은 먹자. 그러니까 고염식도 좋지 않고 저염식도 좋지 않다. 결국 몸은 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소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이 물이 내 몸속에 이렇게 저장이 되려면 삼투압이라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끌어당기는 이 미네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네랄들에서 가장 물을 잘 끌어당기는 게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알게 됐냐면 제가 시골에서 약국을 했어요. 근데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맨날 입이 마르시다고 해요. 맞아요. 저희 예. 어머니도 예, 그래요. 연세 그래서 드시면. 물 좀 자주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 안 먹는데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물 먹으면 오줌만 싸서 힘들다. 예. 그리고 할머니들은 또 요실금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실수하시고 예. 이러니까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흠. 물 먹어봤는데 물 먹어봤자 입 더 마르고 화장실만 더 가. 그래서 왜 그렇지? 이제 이렇게 의문을 품게 오, 예, 된 예. 거죠. 이제 젊은 저희들은 그때만 해도 제가 20대, 30대니까 결합 조직이 많고 이러니까 물을 먹어도 이렇게 막 바로 화장실에 안 가거든요. 예, 근데 예. 어르신들은 그런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저하고 다르니까 궁금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해봤더니 너무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내 몸에서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나가는 거군요. 나가는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너무 고염식을 하는지 너무 저염식을 하는지 잘 살펴보고 조언을 해드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따뜻한 소금차를 일어나서 예. 한 잔씩. 사실은 소금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도 이제 바쁘잖아요. 그러죠. 약국 하랴 뭐 방송하랴 막 예. 이러니까 국을 따뜻하게 끓여서 먹을 수 있는 처지는 못 돼요, 제가. 저 예. 역시도. 그래서 사실 삼시세끼 집밥을 드시는 분들은 굳이 소금차를 안 드셔도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물김치 드시고 그렇죠. 국 끓여 드시고 예. 이러면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데 저 역시도 뭐 그걸 다 예. 규칙적으로 못 하시니까. 못하니까 이제 국물을 소금차로 응용해서 먹는 그래서. 거죠. 예. 그러면 그거는 그냥 물이고 네. 뭐를 또 저 역시도 유산균 꼭 먹어요. 유산균이요? 예. 식전에 먹어야 되는 예, 거죠? 저는 그냥 아침 루틴으로 먹는 게 그냥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루틴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독서도 루틴, 운동도 그렇죠. 루틴. 근데 예. 저는 영양제 루틴도 되게 강조하거든요. 예. 습관이 돼야 영양제 먹는 것도 예, 규칙적으로. 예, 습관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허. 아침에 소금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조혈제도 먹고 유산균도 먹고 이렇게. 조혈제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또 상담을 하면서 예. 환자분들에게 느낀 게 뭐냐면 체액도 부족하지만 혈액도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음식.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 음식인데 사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고. 예. 근데 물은 소금이 있어야만 흡수가 돼서 소금차고. 근데 인간이 더 정말로 중요한 게 산소예요. 산소. 예. 산소가 없으면 세포들은 다 죽어요. 산소가 부족할 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또 변하잖아요. 예. 근데 산소를 전달하는 자동차가 우리 몸에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적혈구예요. 예. 이 적혈구가 깨져 있고 적혈구가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혈액이죠, 혈액. 예. 아까 소금은 체액, 이 적혈구 혈액, 혈액. 빨간색 예. 적혈구. 적자가 그렇죠. 붉을적이잖아요. 붉을적자. 그래서 혈액을 부족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 혈액을 채워줄 수 있는 영양제? 그게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조혈제라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저는 빈혈은 아닌데요.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빈혈은 한 방울만 뽑잖아요. 네. 한 방울만 뽑아서 이 한 방울의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자동차가 제대로 들어있나 이걸 보는 건데 예. 제가 말하는 건 빈혈은 정상이더라도 자동차가 정상이에요. 이게 우리 온몸 온 혈액 60조 개의 혈액 세포들에게 다 산소를 골고루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냐. 예. 한 방울을 보는 거는 질의 문제죠. 빈혈. 네. 제가 말하는 건 양이에요. 양. 예. 그러니까 그걸 저는 이제 혈허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혈액. 그래서 혈액이 부족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조혈제. 하면서 예. 저 역시도 그렇죠. 저도 출산을 3번을 했고요. 애국하셨네요, 진짜.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국자세요. 예. 아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너무 지혜로운데 예. 우리는 그냥 쟤도 낳고 쟤도 나니까 나도 낳는가 보다 하고 낳던 세대.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갱년기가 되었잖아요. 예. 근데 갱년기라는 게 뭐냐면 생리를 하지 않는 몸이 된 거잖아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생리를 한다는 거는 혈액을 내보내는 건데 이 혈액을 만드는 게 이
골수, 뼈거든요. 예, 예. 네. 뼈에서 내가 임신할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자궁에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혈액을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건데 예. 이제 더 이상 임신을 하지 않는 몸이 되니까 골수에서 혈액을 더 안 만들어내는. 아. 가임기 때는 혈액도 많이 만들고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예. 갱년기가 딱 되면 혈액을 만들지도 않고 나가지도 나가지도 않아요. 않고.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혈액을 안 만든다. 모든 세포는 혈액을 먹고 일을 하는데 혈액이 더 없다. 그러나 제 삶만 보더라도 예, 예. 가임기 때하고 갱년기 때 봤을 때 저는 지금 더 왕성하게 일을 하거든요. 오. 혈액 소비량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아. 혈액은 덜 만들어졌는데 예. 혈액 소비량은 많은데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소외되는 세포가 생기고 예. 혈액을 못 받은 세포는 삐뚤어지면서 질병으로 가는 거죠. 아. 그래서 혈액을 보충하는 게 혈액 순환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거를 안 거예요. 임상을 하면서.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손발이 너무 차요. 저는 배가 너무 차요. 혈액 순환이 안 되나 봐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네,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예, 저도 예.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는 혈액 순환제를 들여봤는데 예. 혈액 순환제를 들였더니 손발이 따뜻해지는 거는 일시적인 거고 오히려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아. 오히려 열이 차오르고 어허. 혈액 순환제를 먹고 잠을 못 잤어요. 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눈이 충혈돼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흠. 아니 왜 그러지? 혈액이 없는 상태에서 순환제 엑셀을 밟아버리니까 오히려 과열이 나는구나. 그러네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혈액 순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혈액 자체가 없구나. 양이 중요하다. 네, 혈액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물의 성질 있잖아요. 혈액은 물이잖아요. 예. 물은 흘러요. 그렇죠. 혈액이 많으면 순환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우리 몸은 순환계예요. 특히나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이 충분하면 순환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약사님은 일단 소금차, 유산균, 조혈제 그걸 꼭 챙겨 먹죠. 요 세 가지를 아침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공복시에 먹고요. 이제 식후에 또 먹어요. 식후에 또 드세요? 네. 뭘 드세요, 그건? 식후에는 또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예. 관절 건강을 위해서 MSM도 먹고 칼슘, 마그네슘, 예. 미네랄도 먹고. 왜 이렇게 놀라세요? 아니, 저보다 더 많이 드시네요, 진짜로. 제가 더 연식이 오래됐잖아요. 아니, 그래도요. 올해 좋은 일을 하려면 예. 제가 건강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럼요.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기름류도 먹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제품도 먹고 또 이제 제가 좀 칙칙해 보이네. 그럼 항산화제도 먹고. 건강기능식품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는데 출연하시는 프로그램의 상품들을 거의 아니, 다 드시는 것 같은데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제품들을 먹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또 제가 취급하는 제품이 있으니까 약사들이 만든 학회 제품 예. 이제 그런 제품을 이제 주로 테스팅도 하면서도 먹고 예. 저를 위해서도 먹고 또 반품 받은 것도 먹고 반품 받은 것도 아니, 뭐 그럼 다양하게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알 정도를 평균 드시는 거예요? 세어보진 않았는데요. 뭐 아무튼 저는 이게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먹죠. 이것저것 많이 먹죠. 근데 그거를 다 먹기가 그럼요. 그래서 좀 힘들잖아요. 제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예. 이제 판단해서 먹는 거죠. 무조건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중에 네. 추천하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어떤 한 걸 가지요? 꼽으시죠? 예. 그래도 제가 남녀노소 누구나 예. 다 그래도 먹어야 된다라고 추천하고 싶은 건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이런 거를 미네랄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나트륨, 소금도 미네랄의 일종이고요. 예. 미네랄. 왜냐면 미네랄이 있어야 물을 잡으니까요. 아. 생명의 근원은 물이에요. 지구의 70%도 물이고 우리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수의 조성이나 이 체액의 조성이나 바닷물의 조성이 같은데 예. 그게 미네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미네랄 제제를 1순위로 딱 네, 꼽으시는 저는 거군요. 항상 꼽아요. 네. 그럼- 가격도 저렴해요. 가성비가. 그래요? 예. 이게 통합된 미네랄 제제를 먹으면 되는 건가요? 칼슘, 마그네슘, 근데 이제 밀양 원소라고 해서 밀양 미네랄까지 복합돼 있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 요즘은 또 거기에 비타민 K까지, 비타민 D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한 알에 그냥 딱 들어있는 게 있군요. 그러면 탑1이 미네랄 제제라면 탑2나 탑3까지 꼽는다면 어떤 거를? 탑2를 뽑으라면 이제 유산균 제제죠. 아, 그다음엔 유산균. 뱃속이 건강해야 모든 게 이 태평. 그렇죠. 잘 먹고 잘 싸야. 맞아요. 그래서 또 면역의 핵심이 또 예. 내 몸이 사실은 내 것만은 아니거든요. 오. 이 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져요. 예. 내 몸은 다른 미생물들하고 쉐어한다. 그래서 쓰임이 다 되면 다시 돌려놓는다. 그래서 돌아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내 세포수보다 더 많은 균들이 내 뱃속에 살고 있는데 이 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먹어줘야 균도 살고 나도 살고. 그리고 이 균들이 내 뱃속에서 살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좋은 물질을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이 균들이 우리에게 협업을 안 해주면 우리가 질병에 걸려요. 그래서 유산균. 예, 유산균의 먹이도 있고 유산균도 있고 또 유산균 생성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죠. 탑3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은? 저는 또 하나 고른다고 한다면 콜라겐 권하고 있습니다. 콜라겐이요? 네. 약간 의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콜라겐의 중요성을 10년 전부터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약사님들은 제가 이제 뭐 대중 강의 하기 전에 저는 이미 약사님들 학회에서 약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약사들을 위한 약사관. 예, 지금도 하고 있고 네네. 저는 후배들 양성하는 것도 약사로서의 그 기량을 이렇게 키워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10년 전부터 저는 콜라겐의 중요성. 왜냐하면은 우리 몸이요 뼈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죽고 나면 뼈밖에 안 남잖아요. 이 뼈와 뼈를 이어주는 게 결합 조직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또 피부하고 뼈를 이어주는 것도 결합 조직. 이 결합 조직의 제일 중요한 게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우리 오래 살게 됐잖아요. 그럼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잖아요. 120세 시대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결합 조직이 느슨해져 버리면 다 이렇게 돼 버려요. 중력의 지배로 무너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오래 살고 싶은 게 건강 수명이지 질병 수명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근육이 무너지는 순간 질병이 찾아오거든요. 맞아요. 결합 조직이 무너지는 순간 결합 조직이 없으면 세포들이 무방비 상태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요. 결합 조직이 없으면 염증이 잘 생겨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뱃속에 유익균들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미네랄이 물을 잡아주고 그리고 콜라겐이 결합 조직을 짱짱하게 해준다. 콜라겐이 단백질이에요, 사실은. 근데 단백질을 복용을 하게 되면 콜라겐 합성이 되기는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에서 그 효소가 자꾸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그냥 단백질보다는 콜라겐을. 네, 단백질을 음식으로 많이 섭취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많이가 아니라 적정량. 식습관은 기본이면서도 추가로 섭취를 한다면 저는 콜라겐을 강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게 콜라겐도요, 뭐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먹는 뭐 이렇게 뭐 그것도 있고, 뭐 젤리 같은 것도 있고, 뭐 약 같은 것도 있고,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그것도 이제 자신의 그 경제력. 경제력이요? 네, 왜냐하면 콜라겐도 이게 좀 저렴한 것부터 고가까지 되게 많아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흡수력. 그러니까 점막이 좀 약하시고 이 흡수가 잘 안 되는 분은 돈이 있더라도 비싼 걸 못 드세요. 함량이 높아도 이렇게 쫙 흡수를 체질별로 다른 거군요. 흡수를 못 하세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돈 있다고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경제력, 흡수력 그거에 따라서 형태와 재질 뭐 그런 이런 것도 것들은 있고 또 콜라겐에 또 무엇을 결합을 해놨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렇겠죠. 콜라겐만 딱 있는 것은 드물고요. 거기에다가 요즘은 뭐 관절에 좋은 것도 섞어놓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복합 제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몸 상태에서 따라서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골라서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미네랄, 그리고 유산균, 그리고 콜라겐, 이 3종. 저는 이거는 근데 또 막 더 골라달라 하면 또 많은데 일단은 그 세 개를 탑3로.